만남표에서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도 많이 찍었어 이제. 아 내가 해줬었나 보구나. 얘는 나는 이렇게 푼다고 했었죠. 그때도 여사건으로 풀 거야 라고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만 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두 개예요. 일단 A와 B가 이웃해야 돼요. 이렇게 A와 B가 이웃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A와 B가 이웃하게 앉았어. 그럼 A와 B가 이웃하고 난 다음 상황, 이 안 상황에는 즉 A와 B가 이웃하게 앉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는 케이스 분류를 하면 어떻게 돼요? C와 D도 이웃할 수도 있고 C와 D가 이웃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황 안에는 A와 B가 이웃하게 앉았을 때 C와 D가 이웃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걸 두 개 합치면 그냥 A와 B가 이웃하고 있는 전체 상황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C와 D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죠? 그럼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냥 풀까? 여사건으로 풀까? 근데 그냥 풀기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진짜 앉혀봐. A랑 B를 이렇게 이웃하게 앉혀봤어. 그럼 이 상황에서 C와 D가 이웃하지 않아. 좀 많지 않아 너무? C와 D가 막 C나 D가 여기 있으면 다 올 수 있고 요렇게도 앉을 수 있고 요렇게도 앉을 수 있고 막 좀 요렇게도 하고 좀 자유롭잖아 그치 많이. 그래서 난 이걸 구해서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해서 빼겠다. 즉 전체가 뭐냐 하면 A와 B가 이웃하는 상황에서 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빼는 거냐? A와 B는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데 동시에 C와 D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아니지. 뭐야? C와 D가 이웃하고 있는 것도 빼야 되는 거잖아. 갑자기. C와 D도 이웃하고 있는 거게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전체 A와 B가 이웃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A랑 B가 이웃하게 들어갈 줄 몇 줄 가능해? 세 줄 중에 한 줄 골라. 이렇게 세 줄 중에 한 줄. A와 B가 어떤 줄에 있을까? 한 줄 고르시고 그 다음에 A, B끼리 자리를 바꾸네요. 이렇게 A, B끼리 자리를 바꾸고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우리한테 총 7명 있는데 2명 뺐으니까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나? 그 5명끼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가 요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거기서 뭘 빼요? A와 B가 이웃하고는 똑같아. 그럼 A와 B가 이웃하니까 30 곱하기 2는 똑같이 하시고요.
C와 D도 이웃하면 C와 D가 들어갈 줄 몇 줄? 두 줄 중에 한 줄, 그렇지? 그리고 C와 D도 자리를 바꿀 거고, 그리고 남은 애들 3팩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맞네요. 그럼 정답 576이 나옵니다.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될 거다. 자, 그러면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합으로. 36번은 기억상 했었어. 37번인가? 기억나. 39번도 했었나?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 거야. 38번 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아 그래? 조합 다 했네요? 뭐죠? 그래요? 조합 다 했었구나. 아하. 조합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었군요. 그러면 그래도 좀 중요한 거를 보면 38번하고 39번은 좀 다시 볼만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면 38번을 수리고에서 찍었고 39번을 3본고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38, 39번만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 38번입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바구니가 또 구분이 돼요. 이렇게. 이때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6개들 모두 넣을 건데 빨간 공 3개 있고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을 거야. 이때 각 바구니의 공을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 게 핵심인 거지. 지금 요 각각의 바구니들은 다 1개 이상 3개 이하의 공을 갖고 있어. 이때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빨간색 공을 한 바구니에 2개 넣을 수 없다. 그렇지, 그냥 1개씩 넣으라는 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 공은 1개씩밖에 못 들어가. 그럼 일단 넣어. 빨간 공 넣어. 이렇게 넣으세요. 빨간 공을. 그리고 모든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씩은 있다며? 그러면 남은 2바구니는 누가 채워주는 거야? 그렇지, 파란색이 채워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빨간 공 3개를 썼고 파란색 공도 6개가 아니라 이제는 4개가 된 거죠. 그럼 이 4개의 공을 이제 다시 졌다가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는 또 뭘 해? 분할이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제일 간단한 거 모두 다 하나씩 넣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바구니에 공을 최소 하나씩은 다 넣었으니까 최대 몇 개씩 넣을 수 있어? 2개씩밖에 못 넣어. 그러면 우리가 4라는 숫자를 쪼갤 때 최대 2로밖에 못 쪼개. 그럼 2, 1, 1 하나 이렇게 잡고 또 2, 2 이렇게 잡고 잡을 수 있겠네요. 끝났네. 이렇게 3가지네요. 3가지. 그지? 이거 3가지네요. 3가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개의 상자 중에 몇 개의 상자 고르면 돼요? 상자가 바구니인가? 몇 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의 바구니 고르면 돼? 그냥 5개의 바구니 중에 4개의 바구니 일단 골라요. 이렇게. 파란색 공기 구별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상자 왜 바구니를 뽑기만 하면 돼요. 공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2개 하나예요. 얘도 그러면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의 바구니를 뽑을 건데 누가 튀어요? 2개가 혼자 튀죠. 2개 넣을 바구니를 골라줘야죠. 뽑은 3개의 바구니 중에 1개의 바구니에는 공이 2개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럼 이제 똑같죠? 그 다음은 5개의 바구니 중에 2개의 바구니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가지, 요게 30, 요게 10까지 해서 요거 다 더하면
45인데 이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거 전에 R BB를 깔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예요? 이거는 5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의 바구니 고르면 돼요? 3개의 바구니. 먼저 빨간색 공 넣을 거예요. 10개. 그래서 이 10개랑 이 45개랑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4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은 구분이 안 되고 바구니는 구분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구분되면 여러분들 여기 5P4예요. 다다면 5P4예요. 수리고 작년에 6번인가 6번에 나왔어요. 6번에 다르다로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정리했으면 39번인데 요게 원래 얘들아 이거 빈칸 문제야. 이거 밑에 지금 문제 보면 다음은 A,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하고 밑에 아무것도 없지. 이거 원래 네모칸이 있어요. 그럼 학교 시험에 네모칸 주냐? 안 줘요. 3문고 이 문제 있거든? 넌 이렇게 풀어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 3문고는 네모칸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냥 진짜 문제만 줘. 학교 시험에 네모칸 문제는 문제만 줍니다. 네모칸 다 없애버리고. 그냥 풀어야 돼요. 39번을 한번 해보면 케이스 분류만 같이 해볼까요? 케이스 분류만 39번 수학 3개 있고요. 과학 4개 있고요. A, B는 자 A, B가 이제 선택을 하겠군요. A랑 B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겠네요. 얘네들이 총 3개의 과목을 선택하겠구나. 1과목, 2과목, 3과목 3개의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1, 2, 3이나 썼지만 얘네 순서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선택한다, 과목을 선택하기만 하는 거야. 시간표 짜는 게 아니라 여기 순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가 아니라 그냥 총 3개의 과목을 뽑을 거라. 난 1, 2, 3을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거 순서 없는 거야. 이거 1교시, 2교시, 3교시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핵심은 이제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은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 둘 다 수학이 1개씩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대 3개 이렇게 해서 과목 3개 선택할 거고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하나네. 이게 핵심이지. 그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1이다. 이런 문제 많거든요. 서로 일치,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같이 고른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는 메뉴가 하나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조건 보면 개부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하나다 해서 개를 기준으로 잡아. 즉 이게 기준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1. 그 일치하는 과목이 뭐일 때부터 해볼까 얘들아? 이 일치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일 때부터 해볼까? 일단 쉬운 걸로 가려면 수학부터 하는 게 쉽겠지. 왜냐면 A도 B도 모두 수학에 적어도 하나씩 있다며. 그럼 일치하는 과목을 수학으로 잡으면 쉽겠죠. 이렇게 수학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거야. 그러면 수학 3개 중에 둘이 같이 고를 수학을 뽑아주자. 수학 3과목 중에 한 과목 둘이 같이 고를 거야. 그거를.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몇 개 남았어요 과목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총 7과목 중에 수학 하나 빠졌으니까 6과목 남았어요. 그럼 6과목 중에 A가 몇 개 더 뽑으면 돼요. A는 2과목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6과목 중에 A가 뽑을 2과목, 남은 4과목 중에 B가 뽑을 2과목 하면 이게 첫 번째 경우 정답 끝이 되겠죠.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오케이, 맞아요.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공통으로 뽑는 과목이 하필이면 과학이었던 거죠. 하필이면 과학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쉽죠? 4C1은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수학을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며. 그치? 근데 수학 몇 개 있지? 3개 있죠. 그러면 경우가 뭐가 있을까 얘들아? 수과
이렇게 예쁘게 뽑는 방법이 하나씩 있겠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과도 있겠죠.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모델. 즉 크게 두 가지 모델이라고 한 건 수수수과 같은 경우이지. A가 수학 2개 뽑고 B는 수학 하나 뽑고 과학 뽑고, 이거는 B가 수학 뽑고 A가 수학 과학 뽑아도 되지, 그렇지?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건 두 가지. 그래서 총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요 수수수가랑 수가수수는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서 처리해야지 라고 해서 크게 모델을 두 개만 잡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곱하기 하는데 이거 해야죠. 이렇게 케이스 나눠야죠. 수수수가 수가수가부터 해볼까? 수가. 그러면 A가 수학을 뽑아요. 세 과목 중에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과학도 공통으로 뽑은 거 말고 남은 거 하나 뽑았어요. 31. 그리고 남은 수학 하나 뽑았어요. 21. 남은 과학 하나 뽑았어요. 2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수수수가면 이제 수학 3개 중에 2개를 뽑았고, 과학은 남은 수학은 그러면 알아서 다른 학생한테 가고, 과학은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332 더하기 3 곱하기 2 맞네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각각 계산해서 정답 내면 486이라는 독특한 숫자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원래 원본 문제는 이 과정이 예쁘게 줄글로 쫙 써 있고 막 예쁘게 과정이 다 써 있어요. 그 빈칸을 채우는, 숫자를 채우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빈칸 없앤다. 빈칸 없앨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교재 조합까지 목표는 끝. 그럼 이제 선택지가 되네. 행렬을 할까? 조합 숙제를 할까? 뭘 할래? 조합 숙제 질의응답 받아줄까? 행렬을 할까? 선택지가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겠지만 둘째 하나 선택해봐. 놀고 싶겠지만 둘째 하나 선택해봐. 뭐 하나? 숙제 질문. 좋아. 숙제 교재를 펼쳐봐. 행렬은 다음 시간에도 충분할 거야. 숙제 교재를 펼쳐봐. 우리가 숙제 교재를 수업 때 입안에서 풀긴 풀었었는데, 근데 어디까지 풀었지 기억이 안 나. 질문을 던져보세요, 얘들아. 자신있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어차피 다른 친구도 다 질문일 겁니다. 안 했겠지만 펼쳐. 숙제를 안 했어도 펼쳐봐. 일단 질문 던지세요. 자신있게. 다 똑같을 거야. 이거 어려워. 이거 좋아. 얘들아. 그러니까 순열이든 뭐든 경우의 수든 질문 던져. 어려웠을 건데. 158번인 거야. 무서워. 158번인 거야. 158번이요. 좋아요. 다행이다. 내가 아까 풀고 온 거예요. 158번. 얘는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손해설에 쓴 풀이랑 좀 다르게 풀어줄게요. 혼자 이 문제를 막 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니까 손해설 쓴 거랑 또 다른 풀이가 좀 나왔어요. 이거 맞죠? 네모칸 9개, 그죠? 자,
A, B를 포함해서 9명 배치할 거예요. A, B 포함해서 9명 배치할 거예요. 근데 이때 조건이 A, B가 조건이 독특하지 않아? 꼭지점을 공유하지 말래. 이러면 이웃한 걸 넘어섰지. 그치? 그러면 자 규칙을 한번 찾아봐. 일단 하나씩 해보는 거야. A랑 B가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니까 A부터 넣어봐. A를 1에 넣었어. 그러면 B는 올 수 없는 곳이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야? 5개지. 즉 A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B가 올 수 없어. 대신에 여기는 B가 올 수 있어. 자, 그럼 A를 3에 배치해 볼게. B가 올 수 없는 건 몇 개야? B가 올 수 없는 곳 3개지. 올 수 있는 곳은 5개. 그러면 A를 7에다 넣어볼게. 어때? 똑같지? 9는 어때?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A가 1, 3, 7, 9 중에 한 곳에 위치를 할 때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1, 3, 7, 9 말고 이번엔 한번 2번에 넣어볼까? 2번 A를. 자, 방금과 같은 논리로 생각을 또 해본다면 A가 2랑 똑같은 부분이 어딜까? 그치. 4, 6, 8 중 한 곳 이렇게. 자, 세 번째 숫자 뭐 남았어? 그치. A가 5에. 근데 A가 5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A 5 들어가면 1, 2, 3, 4, 6, 7, 8, 9 다 이웃하잖아? 안 돼요. 꼭지점은 다 공유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A가 1, 3, 7, 9 중에 한 곳일 때 해봅시다. A는 그러면 요 1, 3, 7, 9 네 가지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갈 거고, 그럼 그때마다 B는 5개의 자리 중에 한 칸 들어갈 거고, 나머지 7명은 자유로워 7팩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계산을 시키지 않고 7팩으로 우리한테 그냥 계산해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7팩이네요. 여기가 20 곱하기 7팩. 여기는요. A가 2, 4, 6, 8 중에 한 곳이면 역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예를 들어 A가 2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번에 몇 가지야? 3가지. 그래서 31 하고 7팩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7팩이야. 이 둘을 뭐 하면 돼 그러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2 곱하기 7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뭔가 의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나 A, B 자리 왜 안 바꿨을까? A, B 자리 왜 안 바꿨을까? 나 A만 가지고 풀었잖아. 근데 사실 A, B 자리 바꿀 수 있지 원래는. 왜 안 바꿨을까? 그치, 중복이야. 내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A를 여기다 앉혔고, 그러면 B가 여기에 올 수 있는데, B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번엔 A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B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케이스 안에서 A, B랑 BA가 다 해소돼. 여러분들이 구한 케이스의 2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이렇게 중복이 저렇게 다 알아서 채워져요, 알겠죠? 우리가 이 A라는 아이를 1, 3, 7, 9에 다 넣을 수 있어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 B랑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A가 1에 앉았을 때, 9에 앉았을 때 A가 자리 바꾼 게 해결돼요.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A, B 자리 안 바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질문. 159번 답이 나 안 풀어봤는데.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BD 중 적어도 하나가 왼쪽 끝에 오게 나열한다. 잘 나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마 그랬겠죠? 20년 용어 보면 그랬을 수 있어요.
아마 답이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하나가 왼쪽 끝에 그럼 전체 5팩에서 왼쪽 끝에 BD 빼고 다 오는 걸 빼면 되나요? 적어도 하나가 왼쪽 끝에 오면 그러면 이렇게 1, 2, 3, 4 오면 여기에 B도 안 오고 D도 안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서 4팩 24, 72 120에서 빼 BD 중 적어도 하나가 왼쪽 끝에서 왼쪽 끝에 적어도 하나가 왼쪽 끝에 BD 중 아무것도 왼쪽 끝에 하나 그건 3개 그리고 조쌤이 왼쪽 끝이 저 왼쪽에 있는 북한 말하는 거였는데 5개의 문자 ABCD를 일렬로 잠깐만 5개의 문자 ABCD를 일렬로 나열할 때 BD 중 적어도 하나가 이거 생각났어. 얘들아 이거 양쪽 끝이야. 문제 왼쪽 끝이 아니야. 양쪽 끝이 오타야. 양쪽 끝입니다. 양쪽. 오타입니다. 양쪽 끝. 기억났어. 나도 이 문제 이상해서 맞아. 양쪽 끝으로 풀면 정답 나와. 양쪽 끝으로 풀면 정답 나와. 방금 풀니까 답이 이상하잖아. 양쪽 끝입니다. 오케이 또 질문. 뭐가 있을까요? 132번? 5번? 좋은 문제죠. 135번 좋은 문제죠. 좋아요. 공부하기 아주 좋은 문제. 정리하기. 뒷줄 앞줄 앞줄에 네 자리 앞줄에 4자리 뒷줄에 5자리 이렇게 앞뒤 그럼 이때 앞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다 하면 여기 앞줄에 그러면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앉는 거예요? 그치 남둘 그리고 여둘 무조건 이렇게 앉는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뒤에 앉을 학생이 몇 명 남은 거예요 우리한테 뒤에 앉을 학생이 남자가 2명 빠졌으니까 남학생 4명 남았고요 그리고 여학생은 2명 빠졌으니 아니구나 남학생이 4명이 있었던 거구나 남아서 2명이 남은 거고 여학생이 6명이 있어서 2명 빠졌으니까 여학생이 4명 남은 거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는 그냥 앞줄 뒷줄 따로 생각해서 곱하면 돼요 앞줄 조건 따로 뒷줄 조건 따로 그러니까 앞줄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뭐죠? 이거 좋다 교대로 앉는데 얘들아 교대로 앉을 때 이렇게 교대로 앉을 때 항상 여러분들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 학생 수부터 체크해야 돼 둘 똑같아 그럼 몇 가지야 기본 모델이 2가지야 남녀 여남 그쵸? 그래서 얘는 그 2가지 남녀 여남 그 2가지에다가 남자끼리 자리 바꾸고 여자끼리 자리 바꾸고 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군요. 막 하면 안 되네. 일단 여기서 2가지 모델이 있어. 남녀 여남 그리고 뒤에도 이제 있는 건 남둘의 연애시잖아. 그쵸? 그럼 이러면 몇 가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둘의 연애시면 얘들아. 남둘의 연애시. 남둘의 연애시 아니? 자리 한 칸 부족해. 자리가 한 칸. 내가 뒤에 6. 이런. 휴. 남둘의 연애. 근데 뒷줄에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할 수 없으니까 누구부터 배치해? 여학생. 평소처럼 여 배치하고 그러면 남학생 2명을 끼워 넣겠죠. 그쵸?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멈칫한 게
앞에 앉을 남학생 2명과 뒤에 앉을 남학생 2명을 먼저 뽑을 건지, 그러니까 뽑아버릴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싹 다 자리 바꾸고 여학생끼리 싹 다 자리 바꾸기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가 더 편할까? 뭐가 더 편할까요? 내가 볼 땐 한 번에 자리 바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한번 결정해 볼까요? 자리만 결정하는 거예요. 자리만. 요건 그러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여긴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자리만 골라주면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만 골라봐.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죠. 여학생들이 그럼 앉는 자리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남학생이 위치하면? 그럼 이게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5개의 틈에 두 틈을 2개의 자리를 고르면 이제 여자 넷에 남들 하니까 6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리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만 해보면 앞에서 2가지, 뒤에선 10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한 게 뭐야? 딱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정해주고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정해줬지, 그치? 그리고 뭐 하면 돼 이제? 남자끼리 싹 다 자리 바꾸고 여자끼리 싹 다 자리 바꾸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정답 5번. 600 곱하기 480.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먼저 뽑으면서 계산하면 이것도 빡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이 마지막 정리하는 게 좀 빡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근데 웬만한 건 필수 유형 정리해서 많이 풀고 했었어가지고. 133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봅시다. 133번. 이거 아까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사각이자 동그라미이자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기출해서 한번 봅시다.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빈 상자 1, 상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6개. 요 6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때 A, B, C, D, E, F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있다고. 근데 각 상자에 1개의 공만 들어갈 거고. 됐네. 가족권에서 A가 어디랑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대? 1이랑 2만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A가 1에 있을 때, A가 2에 있을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겠죠.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 그래서 가에서 케이스 분류할 기준을 잡아줬고요. A, B, C가 적힌 3개의 공은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B, C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B, C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C, B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4, 5, 6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B랑 E랑 F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가 첫 번째 케이스. 그럼 해보면 BC 또는 CB니까 2가지에 DEF가 3팩 12가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밑에는 요번에 2에 A가 있어? 2에 A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웃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일단 위에 거랑 똑같이 해볼까? 제일 편한 거 B랑 C가 이렇게 있고 C랑 B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또 두 번째 케이스의 소분류 하나. 근데 말고 또 있지. 그치? A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B, C가 있을 수도 있고 C, B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케이스만 해놓으면 사실 나머지 DEF가 순서별하는 건 매번 3팩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2가지 곱하기 3 빼, 여기서 2가지 곱하기 3 빼. 3가지니까 총 36이야. 요게 3개 있다. 결국엔 계산하면 이게 3번 반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라스트 한 문제 질문. 라스트 하나. 라스트 원. 됐어? 이제 그만 제발 끝내줘. 이제 제발 끝내줘. 라스트 하나 없어? 하긴 내가 웬만한 건 다 해주긴 해줘가지고 필수 유형 정리 하면서 웬만한 건 다 풀어줘. 그러면 끝이 없어. 오케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나 봐요. 그런 관계로 수업을 끝내주겠습니다. 끝내줄게요. 너네 학교별 주간지는 거의 다 풀었니?